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애국 시민들의 기대가 부쩍 높아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역시 우리 시대의 인물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소위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방금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란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이 청문회 이름은 당연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결정한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당당한 자세는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좌익 야당 의원들의 저열한 공세에 대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박문진의 경우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됐다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7월 30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취임 직후 의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에서 30여 년 근무한 만큼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대부분은 거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한 부분이 심의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았느냐는 여당의 지원 사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세한 선임 의결 과정을 묻는 말에는 국회의원 188명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186명이 찬성해 직무가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마땅하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야당 니들이 지금 나를 탄핵소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소추가 통과돼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왜 니들한테 일일이 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바로 맞받아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끝나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 답변 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니들이 탄핵소추를 시켜서 나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야.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한테 왜 그 과정을 묻느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니들이 정했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내가 다시 방통위원장에 복귀하게 되면 그때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과 또렷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대부분 답변하지 않자 여기에 왜 나왔느냐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위 독재자들이 모두는 평등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더 권한을 행사하죠. 그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그 세를 무기로 해서 온갖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표현을 인용하면서 맞받아친 겁니다. 그는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윗선에 오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갖고 계셔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는 것은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청문회를 봤는데 사무처장을 포함해 과장들까지 불려 나와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라고 한다. 비유하면 고문받듯이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번 청문회라는 것은 소위 1차 청문회였는데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몰아붙여서 마치 고문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번 2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도 아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식의 주장을 오히려 계속하는 것은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 국정 장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 새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또렷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방송장악 쿠데타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세부 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니들이 방해해서 현재 방통위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방통위원 5명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자신을 포함해 2명만 지금 구성되어 있고 더구나 위원장은 또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실상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자기 혼자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혼자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를 반박한 것입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또 의결 당일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원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와 심의를 했는지 박문진과 KBS 이사 모두 여권 추천몬만 이번에 선임 추천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개를 할 수도 없다. 나로서도 답답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의결 당일 세부 기억을 묻는 말에는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 언성은 안 높여도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또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3명 추천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위원장 탄핵 등을 하면 방통위가 무력화되니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5인 체제가 완성돼야 정상적인 기관 구성이 된다면서 정치적 고려 등 없이 하나의 부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든 국회든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이 과거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법제처에서 결격 사유를 줘야 하는데 7, 8개월가량 걸린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사실상 거부권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임명권자라면 기본적인 결격 사유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검토 과정이 길어졌다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방통위에 오기 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백 사건 및 최근 권익위 국장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일처리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 주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자질 검증 차원의 질문이라는 지적에는 그러면 나를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바꿔달라고 맞받아쳤으며 이후 재차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면서 말씀을 주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에게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장악이라는 야당 주장은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 야당이 오후에 비판하고 나서자 균형감을 좀 가지자고 드린 말씀이다.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에 대꾸를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해서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고발을 의결하자 정언을 거부한 적도 없는데 거부한다며 고발을 의결해놓고 계속 정언을 하라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어떻습니까? 과거 일반적으로 야당 의원들 공세에 설설 기는 그런 공무원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저런 공직자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같은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에는 바로 정면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형편없는 정당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이번 2차 청문회에서도 아주 잘 대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질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전현희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이 전현희가 그야말로 시대의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살인자 이따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망발이고 망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 문제와 별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명색이 야당 의원, 그것도 전임 좌익 정권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는 전현희라는 이런 자가 이따위 망발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전현희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4일 국회 법사위의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돌발적인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간부 사망이 권익위에 김건희 여사 백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전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이 소란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현희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현희 네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그 권익위 간부가 바로 네 밑에서 고생을 해서 저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 이렇게 주장했고, 전현희가 이어서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개거품을 물면서 소리를 치면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전현희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전현희의 이른바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면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서 야당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면서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전현희의 발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하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전현희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이라면서 전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면서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극언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전현희와 청문회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도 권익위원장으로 있던 전현희 의원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많은 권익위 직원이 고통과 답답함을 호소했다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현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제명 촉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전현희 같은 저런 인간이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저런 인간이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저질 야당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런 인간들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디로 갈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